안녕하세요. 비트. 빗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지난 한 2년 동안 비트가 엄청 많았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바꿔보자. 주식 투자에서 빨리 경제적인 자유를 이뤄보자. 이런 마음으로 많은 청년들이 투자에 나섰죠. 투자라 하기보다는 투기에 나섰다라고 봐야 되겠죠. 주식 투자도, 코인 투자도 엄청나게 폭증을 했었습니다. 뭐 청년들 입장에서는 나이든 기성세대들이 그동안 부동산으로 많은 수익을 얻어서 자산을 이뤄낸 것 보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586들 나이든 사람들은 직장에서도 탄탄하게 자리 잡고 높은 직책을 가지고 또 월급도 많이 받고 많은 것들을 이루어놨다라고 생각하는데, 자신들은 사회에 진출할 때부터 엄청난 스펙을 쌓아야 되고 또 취업 경쟁 때문에 치열하게 몸살을 앓을 정도로 그렇게 척박하게 지내다 보니까 좀 뭔가를 좀 이루고 싶은 그런 좀 아쉬움들이, 허전함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랬기 때문에 좀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만지고 싶었겠죠. 경제적인 자유 이런 얘기들도 하고 싶었고, 단군 이래 최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이번 청년들이 유튜브도 보고 강의도 듣고 여러 가지들을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래, 투자하니까는 돈을 번대. 그냥 돈은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 돈이 일하게 만들어야 된대. 나는 자고 있어도 내 자산이 부지런히 움직여서 돈을 추가로 만들 수 있게끔 여건을 갖춰놔야 된대. 이런 얘기에 혹하고 이제 들어간 거죠. 청년들이 갖고 싶은 거, 되고 싶었던 이런 얘기들을 그들이 이제 살살살살 해가지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냥 넘어간 거죠. 미래가 안 보인다고 투자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저금리로 대출을 왕창 냈죠. 대출 이자 2%인데 수익을 한 5%만 내도 차익으로 한 3% 이상을 플러스를 보면 남는 장사니까, 이런 계산기 두드려 봤을 때 이렇게 답 나오는 투자를 안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됐던 거죠. 왜 돈을 그냥 놔두려고 하지? 돈을 굴려야지. 이런 생각들을 했다라는 거죠. 월급 받아가지고 이것저것 쓰고 나니까 남는 돈이 없는데 투자할 돈이 없는 거잖아요. 정상적인 방법이라면 자기가 일을 해서 번 돈 중에 일부를 아껴서 돈을 만들어서 그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맞는데, 그걸로 투자를 하려니까 그건 너무 큰 돈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빌리는 거죠. 주식 투자해서 1억을 벌었어요. 3억을 벌었어요.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봤죠. 개그맨들 아니면 연예인들이 노후가 불안하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언제 끊길지 모르니까 그 불안한 마음에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투자를 해요. 사업을 해요. 대부분 다 망하고 다시 되돌아오더라고요. 웃긴 얘기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은 불안하고 언제 끊길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일이 언제 끊길지 모르는 그 불안감 때문에 투자에 나서고 또 다른 사업을 나섰는데 되려 투자가 힘들어지고 사업이 힘들어져서 손해를 크게 보고 다시 원래 하던 일로 되돌아온다라는 거. 무슨 의미냐? 자기가 잘하고 있는 일, 자기가 원래 하던 일에서 돈은 버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는 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꼭 필요한 것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잃지 않는 거, 손해보지 않는 게 첫 번째더라는 거죠. 첫 번째를 이루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 거라는 거죠. 첫 번째를 이루지 못하면서 두세 번째를 바라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었던 거죠. 근데 TV 보면은 연예인 누구누구는 부동산 사가지고 시세 차익으로 한 7, 8억을 벌었대. 또 누구는 주식해가지고 얼마를 벌었대. 이러다 보니까 혹하는 거죠. 실제로는 주식 투자를 3, 40년 하는 사람들도 손해를 부지기수로 본다는데, 초짜들이 들어가가지고 저기 뭡니까? PBR, ROE 이런 얘기들, 재무제표상에 뭡니까? 에비타 이런 것들 좀 본다고 해가지고 그게 아주 대단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죠. 아예 모르는 사람들보다는 재무제표나
뭐 손익계산서를 보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뭐 그런 얘기 듣고 혹은 뭐 리딩방에서 추천해주는 종목 사서 돈을 번다.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운 얘기죠. 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수익률 얼마를 보장합니다. 수익 금액을 얼마를 보장합니다. 이런 말도 좀 믿기 어려운 얘기죠. 뭐 그런 것에 들어갔다가 피해를 봐도 보상을 못 받습니다. 금전적인 피해를 받아가지고 피해를 봐도 그걸 증명시키고 사기죄로 처벌하기도 정말 어렵죠. 그래서 아예 안 엮이는 게 낫다라는 거죠. 뭐 주식으로 엄청 돈을 벌었다는 말을 들면 나도 그렇게 벌고 싶은 건 욕심이 생기죠. 당연하죠. 근데 말만 들어가지고 여기저기 다 부자가 된다라고 하면 부자 안 될 사람이 없죠. 근데 실제로 현실은 어떠냐고요. 그러지 못하다라는 거죠. 뭐 청년들을 위한 금융정책이라는 새 카테고리가 생길 정도로 뭐 투기에 가려져 있는 청년층들이 심하다고 합니다. 뭐 청년층들 에게만 특혜를 준다라는 그런 혹평도 있지만 세상을 아직까지 덜 살아본 청년들이 금융정책 관련해서 금융 관련해서 제대로 된 개념이 좀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뭐 청년들이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렵죠. 뭐 생계비 때문에 빚을 지는 경우도 있고 실직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뭐 결국에는 청년들이 어떤 금융의식을 가지냐가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죠. 왜냐? 그래야지만이 그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지 아니면 우리 사회에 어떤 폐를 끼칠지는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참 살아가는 삶이 다른 계층에 비해서 좀 청년층들이 좀 더 많이 불안하죠. 이해가 됩니다. 저 또 20대 때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다른 거 없더라고요. 자기가 놓여 있는 처지, 자기가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든 자신의 재능을 좀 더 키우고 자신을 좀 더 제대로 살아가게끔 좀 여건을 만들어가는 거. 그러한 것들이 가장 필요하더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뭐 별거 없네. 특별한 대책 없네. 또 그냥 열심히 살라는 얘기밖에 없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게 진실이라는 거죠. 진실은 단순하고 뻔한 얘기다. 뭐 진실이 뭐 아주 그럴싸하고 아주 대단하고 몰랐던 뭐 새로운 사실 이런 거 없다라는 거죠. 앞으로 금리는 계속 오를 것이고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또 많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실업은 늘어날 거고 환율도 올라갈 거고 물가는 감당 못할 수준이 될 거다. 이러한 현실에 비투는 영영 이제 지워버려야 될 단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실까 합니다.